そうですね。 우리 불고기와 김치에 이런 오묘한 맛이 숨어 있었다니 놀랍군요. 焼肉とキムチです。我が国の代表的な料理です。 일본의 기무치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중국이 파오차이가 김치의 원조라며 이른바 김치 공정에 시동을 걸고 있죠. 이게 그냥 논란만 있는 게 아니에요. 中国呢有泡菜，朝鲜半岛以及中国的朝鲜族呢都称之为 kimchi。凡此种种，它们呢有相通和相近之处。 또 이것만이 아니에요. ISO 국제표준화기구에 파오차이를 등록한 걸 두고 중국 언론은 중국 김치 산업이 국제표준이 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정말 테스 형에게 묻고 싶은 심정인데요. 테스 형, 얘도 도대체 왜 이래? 하지만 테스 형은 대답을 들을 수 없으니까 이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세계인들이 동양에 있어서의 어떤 문화의 중심지가 한국으로 지금 이동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위기감을 많이 느껴서 잘못된 애국주의를 표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치는 진짜 우리의 소울이잖아요. 애초에 전쟁이 될 수가 없는데 생각해보세요. 차린 게 없다 하는 식탁에서도 김치 절대 안 빠지죠. 막 담근 김치에 막 따끈따끈한 쌀밥, 여기에 뭐 수육까지 있으면 말 다 했죠. 김치의 어원을 보면 소금에 담근 채소라는 의미의 침체에서 시작됐다는 썰과 김치의 순 우리말인 김체에서 시작됐다는 설이 있는데요. 중국이 파오차이를 김치의 원조라고 우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채소를 소금에 절인다는 건데, 우리가 김치를 절인 배추 그 상태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 소금에 절인 후 양념을 하고 발효와 숙성을 거치면서 맛이 변화하는 게 김치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현대 김치의 빨간 양념이 16세기 임진왜란 이후에 고춧가루가 들어오면서부터라고 해도 그 전부터 젓갈을 이용한 양념 버무리면 김치가 있다는 역사 기록은 분명히 있어요. 특히 세종실록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426년에 세종실록에 보면 오이에다가 젓갈을 버무려서 만든 석박지라는 김치에 관한 기록이 있고요. 이 김치는 특히 중국 사신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본인들이 돌아갈 때 선물로 그걸 달라고 요구한 내용들이 있고, 중국이 만약에 우리가 먹는 김치와 같은 형태가 있었고 본인들이 원조고 더 잘 만들었다면 우리나라에 와서 그걸 선물로 싸달라거나 아니면 그 음식을 먹고 싶다고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사실 중국과 일본이 김치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001년 일본의 기무치 논란으로 시작된 한일 김치 전쟁은 UN 식량농업기구 산하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로부터 한국의 김치가 국제표준이다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일본의 완패로 끝났고요. 중국의 파오차이도 그렇습니다. 아니, 소금이나 식초, 술에 채소를 절이는 건 인류 보편적인 역사인데 그럼 피클도 중국이 원조인가요? 게다가 우리의 김치와 아주 연관이 깊은 문화, 바로 가족이나 이웃이 다 같이 모여서 김치를 담그는 김장 문화 있죠. 이미 2013년에 유네스코에서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했어요. 김치의 김장까지 세계적으로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요즘 집에서 김장 하세요? 나 김치 못 담궈.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장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포장김치 판매액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19년 국내 포장김치 시장 규모는 무려 2,500억 원이 넘었어요. 예전엔 김치 사 먹어? 왜? 이런 생각이 다수였는데 이 편견을 깨고 1988년 포장김치를 최초로 출시한 곳이 바로 종갓집입니다. 지금 청정원 브랜드 아시죠? 청정원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이 종갓집 브랜드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트 가면 어때요? 포장김치 진짜 많잖아요. 최초는 역시 최초 이름값을 하는데 포장김치 시장 점유율 1위가 바로 종갓집이에요. 그런데 2016년 종갓집을 위협하는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CJ제일제당의 비비고 김치입니다. 포장김치 시장 점유율 전쟁은 대상과 CJ제일제당의 양강 구도가 상당히 치열해요. 심지어 지난해 시장 점유율 차이가 한 자릿수였어요. 34년 전통 종갓집 아성을 6살 비비고 김치가 넘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김치를 직접 담가 먹지는 않아도 꼭 필요한 가전이 있죠. 네, 맞아요.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는 1984년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LG, 당시에는 금성이죠. 골드스타. 왜 난 알고 있는 거지? 금성의 첫 김치냉장고는 개발에 5번 실패하고 탄생했다고 그래요. 아주 어렵게 세상에 나왔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왜냐? 당시는 주거 구조가 대부분 주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독대를 이용하는 가구가 훨씬 많았던 거죠. 불편할 게 없으니까. 자, 그런데 김치냉장고 시장에 엄청난 역할을 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1988년 서울올림픽입니다. 손에 손 잡고
지금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서울올림픽 이후에 아파트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장독대를 대체할 가전으로 김치냉장고가 다시 주목을 받고 아까 김치의 어원에서 살짝 말씀드렸던 딤체 기억하시죠? 1995년 위니아 딤체, 당시 만도기계에서 딤체를 출시하면서 김치냉장고 시장이 그야말로 폭풍 성장하게 된 거죠. 자, 얼마나 성장했냐면 요즘 김치냉장고 가구당 보급률이 90% 육박한다고 해요. 일반 냉장고 외에 김치냉장고만 2대 있는 집도 있고요. 이제는 혼수로도 빠지지 않는 가전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커진 김치냉장고 시장 점유율 전쟁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아주 예측하기가 힘든데요. 삼성, LG전자, 위니아 딤체가 시장 점유율 각 30%를 웃돌면서 아직 승부를 보지 못하고 있죠. 종류도 너무 많고 뚜껑형, 스탠드형, 문이 4개인 것도 있어. 김치를 담그지 않아도 사서라도 먹고 냉장고에 채워넣고 또 오래 먹으려고 김치 냉장고도 만들고 진짜 우리나라는 김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밥 한 공기에 막 담근 김치 한 숟갈의 소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거 알라나 모르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 끼 김치 요리 어떠세요?